안녕하세요, 꿀런지 PD입니다. 9월 19일 출시된 아이폰 17 시리즈를 더욱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설정을 A부터 Z까지 다 이야기하고 알아서 골라 쓰라고 하는 무책임한 영상 아닙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다수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개선하고 변경된 설정을 적용했을 때 와, 이거 참 편하고 좋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 모았습니다. 설명하는 기준이 아이폰 17, iOS 26이라서 다른 아이폰도 iOS 26을 업데이트했다면 대부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델별로 메뉴의 구성이 조금 다르게 배치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를 더욱 편하고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 방법 14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설정에서 가장 위에 있는 애플 계정에 들어가면 있는 아이클라우드 설정입니다. 아이클라우드를 유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기본 5GB가 제공되는데 기본 설정으로 놔두면 이것저것 다 백업이 되면서 용량이 금방 차버리고 귀찮은 용량 부족 메시지를 자꾸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이 차지하는 것들의 동기화를 꺼줘야 하는데 사진을 선택해서 동기화를 꺼주고 드라이브도 역시나 동기화를 꺼줍니다. 그 아래 키체인, 메모, 메시지, 건강 등은 동기화에도 용량 부담 없고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앱들 중 연락처, 지갑, 전화 정도만 놔두고 연동을 다 꺼두더라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설정도 아이클라우드 메뉴 안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고급 데이터 보호로 들어가서 계정 복구 메뉴를 누르면 나오는 계정 복구 연락처 기능입니다. 계정 복구 연락처는 비번을 잊어버리는 등 본인이 아는 모든 복구 방법이 안 될 때 지정해둔 복구 연락처를 통해 복구 코드를 받아서 계정을 찾는 기능입니다. 복구 연락처로 등록 가능한 대상은 iMessage를 사용해야 하니까 당연히 아이폰 사용자에 국한합니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등록하면 됩니다. 계정 복구 연락처는 사용할 일이 없어야 가장 좋지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능하다면 설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단 이 기능은 새로 산 아이폰에서 애플 계정을 활성화하고 7일이 지나야 설정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아이폰 기기는 일주일간 보안을 위해 계정 정보 관련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설정은 배터리입니다. 설정에서 배터리에 들어가서 남은 배터리 잔량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배터리 잔량 표시를 활성화하고 아래에 있는 충전 메뉴로 들어갑니다. 기본 상태인 최저가된 배터리 충전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배터리를 오랜 시간 좋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80%로 설정합니다. 평소 배터리 부족 현상을 자주 겪는다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 증가하겠지만 90%로 설정하고 당장의 실용성을 조금 더 챙기는 차선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메뉴 바로 아래에 있는 전력 모드로 들어가서 적응형 전력 모드와 적응형 전력 모드 알림을 활성화합니다. 배터리 사용량이 평소보다 많거나 배터리 잔량 20% 이하가 되면 아이폰이 적절한 방법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한 동작을 합니다. 써보면 알림 오면서 적용형 전력 모드에 들어가더라도 사용간에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아이폰의 배터리 충전 한도를 80%로 설정하라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방전 시에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고 방전 시 일어났던 화학 반응을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거꾸로 일어나게 하는 게 충전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제한적인 일련의 화학 반응에 의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수명이 한정된 소모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전극에 불순물이 쌓이게 되어서 화학 반응의 효율이 감소합니다. 특히 배터리 충전량 20% 아래로 자주 떨어진 상태로 있으면 화학 반응 균형이 방전적으로 치우치게 되어 충전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고 80%를 초과한 상태인 고에너지 상태에서는 내부의 화학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성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배터리 잔량을 20%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용성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80% 이상 충전하지 않는 것은 설정을 해두면 신경 쓸 게 없으니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백그라운드 앱 세로 고침 설정 변경으로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면 백그라운드 앱 세로 고침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상단에 켜고 끄는 메뉴가 있는데 기본 설정이 와이파이 및 셀룰러 데이터로 되어 있고 이것을 와이파이 한정으로 변경을 합니다. 새로 고침되는 앱들 목록은 모두 활성화된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앱 세로 고침은 평소 사용 시에 백을 번갈아 사용할 때 앱이 백그라운드에 머무는 작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원하는 앱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다만 데이터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만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이 필요하죠. 다섯 번째로 설정할 것은 일반 메뉴 아래에 있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에 들어가서 보면 설정 가능한 메뉴가 상당히 많고 모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애플 키보드가 사용하다 보면 자동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한글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자동 수정, 자동 완성 텍스트, 슬라이딩 입력을 비활성화하고 아래쪽으로 가서 영어 관련 기능은 캡스랑 활성화 위에 자동 대문자, 맞춤법 검사는 비활성화합니다. 캡스랑 활성화는 영어 사용 시에 Shift 키를 2번 눌러서 대문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필요합니다. 애플 키보드는 편한 도구는 아니라서 설정을 변경해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제가 사용 중인 네이버 스마트보드 사용을 권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데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영어 등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도 비교적 사용성이 좋은 편입니다. 여섯 번째는 설정, 손쉬운 사용, 동작에 가면 있는 차량 모션큐 보기입니다. 기본은 끔 상태인데 차량에서 자동으로 켜줍니다. 차량 모션큐는 차량을 비롯한 교통수단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화면에 점을 표시하고 그 점들의 움직임에서 멀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 화면에 있는 점들을 마주하면 이게 뭔가 싶은데 사용을 해보면 멀미가 덜한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차량이나 배, 비행기 등 멀미를 일으키는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꼭 자동 활성화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양 사용자가 설정이 가능해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패턴이 좋다면 기본을 선택하고 몰입감 있는 시각적 경험을 즐기려면 다이내믹을 설정하면 됩니다. 색상과 점 크기, 점의 양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역시 손쉬운 사용에 있는 설정으로 터치로 들어가서 기본 활성화되어 있는 흔들어서 실행 취소를 비활성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흔들림 없이 로봇처럼 정지 상태로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불필요한 기능입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변경할 설정은 흔들어서 실행 취소 아래에 있는 잠금하여 통화 종료 방지입니다. 기본 상태가 비활성화인데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할 때 이어폰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들고 한다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실수로 측면 버튼을 눌러서 통화가 종료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홉 번째 설정은 동작 버튼입니다. 동작 버튼은 설정에서 동작 버튼으로 들어가면 설정이 가능한데 기본은 무음 버튼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 사용자가 무음 버튼으로 사용하는 것을 만족하지만 다양한 기능의 바로가기 버튼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어기 메뉴로 들어가서 스마트폰 제어에 관련된 기능 바로가기도 설정 가능하고 녹음을 자주 한다면 음성 메모를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축으로 들어가서 단축어를 통해 원하는 앱이나 기능 등으로 바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쉬운 사용을 선택해서 음악 햅틱, 실시간 자막 등의 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 상태의 무음 버튼 설정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기능 하나를 골라서 사용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은근히 많이 편합니다. 열 번째 설정은 디스플레이 트루톤 끄기입니다. 주변 조명에 따라서 색상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기능인데 켜두면 환경에 따라서 누렇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렇게 보이더라도 눈에는 조금 더 편안함을 주는데 누런 화면을 싫어하고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트루톤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설정인데 저는 누런 화면이 싫어서 꺼둡니다. 11번째 설정은 카메라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이폰 카메라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해야 하는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메뉴에 있는 카메라 컨트롤은 조금 뒤에 따로 설명하고 설정 유지로 들어갑니다. 인물사진 확대 축소와 라이브 포토 이외에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모든 메뉴를 활성화해줍니다. 카메라 사용 시 이전에 사용한 설정을 기억하고 다음에 켰을 때 그대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이때 라이브 포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꺼두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브 포토 설정 유지 활성화를 해야 사용하든 안 하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음은 포맷 메뉴로 들어가서 고효율성을 높은 호환성으로 바꿔줍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기와의 파일 공유 등 차후 활용 시에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48MP 촬영을 위해서 아래에 있는 프로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를 활성화하고 세부 포맷으로 JPEG 무손실을 선택합니다. 아이폰 17 일반 모델은 로고 촬영을 지원하지 않아서 48MP 촬영을 위해 해상도 제어기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활성화 전에 왼쪽 상단에 없던 메뉴가 활성화 이후에 생겼습니다. 이 메뉴를 켜면 포맷과 해상도를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폰 17은 포맷이 하나니까 해상도만 설정 가능합니다. 용량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게 아니라면 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48MP 촬영을 권합니다. 이어서 카메라 설정 메뉴에서 구성에 있는 격자 수중 기능 활성화를 하면 카메라 사용 시 수평 소직을 맞추거나 구도를 잡기가 편합니다.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요지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으로 활성화를 하면 배경이 뒤집히기 때문에 비활성화 그대로 놔둡니다. 다음 표시기 메뉴로 들어가서 플래시, 라이브 포토, 비디오 액션 모드와 듀얼 캡처를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들을 항상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사용 시 오른쪽 상단 메뉴에 나오게 하는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 외에 섣바른 촬영 우선 처리, 렌즈 수정, 접사 촬영 제어기, 렌즈 청소 힌트, 사진 보관하면 캡처 저장까지 모두 기본 상태인 활성화를 유지합니다. 포맷 다음은 영상 해상도 설정입니다. 비디오 녹화에 들어가서 높은 호환성에서 촬영할 수 있는 최대치인 4K 30프레임을 선택하고 아래에 있던 메뉴들 중 화이트 밸런스 잠금을 활성화합니다. 영상을 막 찍을 때 색감이 비교적 균일하게 나오게 해줍니다. 다음 슬로모션 녹화는 높은 호환성에서 720, 240프레임 또는 1080p, 120프레임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1080p, 120프레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녹화는 가장 좋은 해상도인 4K 30프레임을 선택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아이폰인데 낮은 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12번째 설정은 카메라 컨트롤 설정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전원 버튼 아래에 처음 탑재된 버튼으로 사용성이 좋지는 않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활용하기 위해 아이폰 17에서도 설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설정 가장 위에 있는 카메라 컨트롤에 들어가서 카메라 실행을 2번 클릭으로 변경합니다. 한 번 클릭으로 놔두면 스마트폰 사용과 잘못 눌러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할 겁니다. 제어 항목의 카메라 조절은 활성화하고
활성화하면 생기는 세부 메뉴 사용자화는 기본 상태로 사용하면 무난합니다. 이어서 제일 하단의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서 살짝 누르기 강도와 두 번 누르기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짝 누르기 강도는 기본, 두 번 누르기 속도는 느리게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누르는 힘과 속도가 다르니까 직접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눌러보고 변경하면 됩니다. 13번째 설정할 것은 알림의 시간 지정 요약입니다.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가면 위쪽에 시간 지정 요약 메뉴가 있습니다. 시간 지정 요약으로 들어가서 활성화를 하고 원하는 시간에 요약을 통해 알림을 확인할 앱을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요약을 받을 시간을 지정하면 됩니다. 아이폰 17과 17 프로맥스는 설정 영상 촬영을 위해서 초기화를 해서 알림 요약 기능을 무척이나 잘 사용하고 있는 아내의 아이폰 16 프로맥스를 이용해서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설정해둔 시간에 지정해둔 앱들의 알림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고 내용을 쭉 보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각각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앱들의 알림을 알림 지옥에 빠지지 않으면서 챙길 수 있으니까 무척이나 편합니다. 언뜻 보면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기능인데 사용해보면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다른 거 다 설정 안 해도 이거 하나는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번째는 통화 설정입니다. 아이폰은 전화 기록만 눌러도 바로 통화로 연결되는 방식이었는데 iOS 26에서는 전화 기록을 누르면 주소로 넘어가는 게 기본 설정입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을 원하면 우측 상단 세 줄을 눌러서 클래식으로 바꾸면 되고 변화된 것이 좋다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필터링 관리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발신자 필터링을 활성화하면 알 수 없는 발신자만 따로 모아서 볼 수 있는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변경하면 좋은 설정들을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핵심만 뽑아서 정리했으니까 설정해야 할지 말지 감이 안 온다면 그냥 쭉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구입한 아이폰을 더욱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몰랐던 설정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